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역시 이화영 부지사 재판 관련 소식입니다. 앞서서는 그 설주환 변호사가 어떻게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 협박했는지 이화영 부지사의 이 자필 진술서를 기반으로 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두 번째 주제는요, 그래서 앞으로 이화영 부지사 재판은 어떻게 될 것 같느냐 하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하려니까 마음이 좀 답답해요. 각종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 회 파티를 했다라는 증거도 나왔고 진술을 조작했다라는 증거도 나왔고 진술이 엉터리라는 객관적인 물증도 나왔고 이렇게 숱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는데도 안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나라 사법부를 솔직히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재판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 예측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결국에는 판사 마음이기 때문이죠. 자유심증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증거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유죄인가 무죄인가. 결국 그거는 판사의 자유재량권이다라는 거죠. 판사 마음대로라는 겁니다. 즉 판사 마음대로이다 보니 솔직히 전망이 예측이 안 됩니다. 사법 선진국에서는 판사 마음대로 결국에 자유심증주의라고 하더라도 제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국힘당에서 많이 쓰는 얘기가 내재적 한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자유심증주의에도 내재적 한계가 있습니다. 증거와 법리, 그 검찰과 법원이 늘 그렇게 주워 삼기는 증거와 법리만 살펴보면 그 내재적 한계가 드러나지요. 증거와 법리를 뛰어넘는 판결이 나오지는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죠. 결론을 내려놓고 증거와 법리를 끼워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 이 판결이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예측이 안 됩니다. 다만 지금 상황이 윤석열 정권이 상당히 불리해 있는, 검찰이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라서 법원이 무작정 검찰의 얘기를 고스란히 수용하지는 않을 거라는 게 그게 제일 좀 위안이라면 위안입니다. 지금 상황은 그러해요. 특히 윤석열 정권이 곧 붕괴될 것으로 보이는, 곧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 판검사들도 눈과 귀가 있으니 대가리가 있으니 어느 정도는 알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검찰 편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짐작이 됩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솔직히 많은 부분에서 불안한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고요? 그 얘기를 제가 이번 주제에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도 보여드렸습니다만 바로 이 자료는 정말 결정적인 자료죠. 여러 회 파티가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빼박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빼박 증거가 있으면, 만약에 검찰이 이런 빼박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쯤 아마 노래 부르고 있을 거예요. 걱정할 것도 없죠. 근데 우리는 이런 빼박 증거가 있어도 불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판사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 하동혁 증인의 결정적인 진술도 있었죠. 하동혁 증인은 대북 사업가입니다. 남과 북을 오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죠. 이 하동혁 증인이 송명철, 이번 사건
바로 이 대북 송금 사건에서 어떻게 보면 북한 측에서 핵심 인물이라고 하는 송명철, 이 송명철에게 직접 물어봤다고 합니다. 하동혁 증인은 필리핀, 그러니까 70만 달러를 받아갔다는, 이호남이 70만 달러를 받아갔다는 필리핀에 가죠. 초청도 안 받았지만 혹시 참석할 수 있을까 싶어서 갔답니다. 그리고 결국에 송명철이가 불러서 그 자리에 참석하기도 했었대요. 그래서 송명철한테 물어봤다지 않습니까? 이 하동혁 씨가 이호남을 만나야 될 이유가 있었고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까지 꾸역꾸역 찾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리호남 왔어요? 송명철은 안 왔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 차례 물어봤지만 안 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하동혁 증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리호남이가 얼마나 능글맞은 사람인 줄 아느냐? 북경으로 오라고 하면은 이 대북 사업가들 전부 다 북경으로 쫓아갈 건데 뭐하러 수교도 안 돼 있는 필리핀까지 가가지고 돈을 받아오겠냐? 그 현금 70만 달러 그거 반출은 또 어떻게 할 건데? 반출하는 방법도 없잖아요. 중국에서 돈을 받으면 북한으로 가져가는 게 엄청 수월해요. 그런데 필리핀에서 가져가면 공항에서 돈을 현금을 가지고 나오지 못해요. 다른 뭐 환치기를 한다든지 다른 뭐 어떤 방법을 써야 되고 뭐가 환치기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뭘 해야 됩니까? 예, 수수료가 듭니다. 통장을 잘못 이용해서 계좌를 잘못 이용할 경우에는 미국 CIA에 포착이 돼가지고 계좌가 동결될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한 10년 전쯤에 방코 델타 은행 어쩌고저쩌고 하는 마카오 은행 얘기 들어보셨나요? 방코 델타 은행에 북한에 숨겨진 계좌가 있었고 그 숨겨진 계좌를 미국 CIA가 발견해가지고 동결하는 과정, 그 얘기 전에 들으셨을 겁니다. 방코 델타 은행이라고 저 참 기억도 생생한 그런 은행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계좌를 잘못 이용하면은 그 돈 70만 달러 잘못 받았다가 그 자기들 돈줄 통째로 막히게 되는 겁니다. 계좌에 들어있던 돈이 통째로 날아가기도 해요. 그런데 계좌를 쉽게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현금을 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게 아니면 환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환치기 비용이 한 10% 정도는 또 들어요. 돈이 또 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돈을 반출하기 수월한 중국으로 갖고 오라 그러지. 그 능글맞은 리호남이가 필리핀 가서 돈 받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하동혁 증인의 진술도 상당히 결정적이죠. 자, 뿐만 아닙니다. 몇 달 전에 국정원 직원이 증인신문에 나옵니다. 이화영 부지사 이 대북송금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죠. 검사가 물어요. 리호남이 필리핀에 갈 수 있냐? 없다. 0% 가능이 0%는 아니지만 현금을 받으려면 홍콩이나 중국 등 다른 용이한 곳이 있는데 굳이 신분 노출을 위험을 감수해 가면서 필리핀에 갈 이유가 없지 않느냐. 검사가 또 묻죠. 아, 리호남이 위조 요건 갖고 있지 않냐고. 그러자 이 국정원 직원이 이렇게 응수합니다. 세계 각국의 출입국 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 위조 여권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걸려요. 뻔히 걸립니다. 그러니까 공항에서 많이 걸려요, 솔직히. 게다가 국정원에서 만든 이 비밀 문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쌍방울 대북 사업은 사실상 주가 조작이었다는 국정원 문서가 이미 공개된 바 있잖아요. 예, 바로 이 문서 아닙니까?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땡땡 96 종결 계획 이러면서 주가 조작 실행 가능성과 이에 따른 국정원 연루설 때문에 중단한다라는 내용이죠. 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주가 조작 때문에 김성태의 주가 조작과 이 때문에 국정원이 혹시 연루되었다는 소식이 들려가지고 국정원의 명예가 훼손될까봐 예방적 차원에서 김성태의 에 대한 그 작전을 종결한다.
주가 조작이라는 내용이 여기 떡하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해서 주가 조작이 진행된 정황까지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 보면은 북한하고 쌍방울하고 주가 조작을 할 뿐만 아니라 수익금을 서로 배분해서 나눠 갖자 이런 약속까지 했다. 그런 내용까지 국정원 문서에 다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자, 설주환 변호사 아까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설주환 변호사는 국정원에서 문서들이 오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이화영이 입장을 바꿔서 자백을 하기 시작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의 자백은 조작이 아니다. 소위 말하는 연어회 파티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큰 소리를 떵떵 쳤어요. 근데 보세요. 국정원 문서 그 어디에 이화영이 자백을 해야 할 만큼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자백을 해야 할 만큼 그런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화영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이재명을 모함해야 하는 이유가 이 자료 어디에 나옵니까? 설주환 변호사는 여기에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증거는 이제 차고 넘칩니다. 무죄의 증거가 차고 넘쳐요. 하지만 문제는 법원입니다. 법원이 줄타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증거, 제치되어 있는 증거 이걸 가지고 우리는 보면 상식적으로 이런 증거가 나왔다면 검찰의 기존 주장이나 공소장이 완전히 뒤집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이게 참 좁게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한없이 좁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좁게 해석한다면 법원은 검찰과 이화영 사이에서 아슬아슬 줄타기하는 기기묘묘한 판결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 가능성이 저는 현재로서는 제일 높아 보입니다. 어떻게 줄타기를 하느냐고요? 자,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이 70만 달러를 받았다. 북한이 70만 달러를 받았다. 필리핀에서 받았다. 이 내용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70만 달러 부분은 기각할 수밖에 없어요. 원칙적으로 70만 달러가 기각이 되면은 김성태와 방용철과 안부수의 진술이 와장창 무너집니다. 1심에서 법원이 김성태, 안부수, 방용철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말한 이유가 뭡니까? 이들의 진술이 일치한다. 그리고 허위 주장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점이죠. 근데 허위 주장이라는 게 입증이 돼버렸네? 그러면 나머지 부분도 와장창 무너질 정상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다른 물증이 없는 한 와장창 무너지는 게 맞아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하지만 70만 달러만 무너졌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야. 그쵸? 70만 달러만 무너진 거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무너지지 않았어. 실제로 도합 800만 달러의 쌍방울 자금이 북한에 건너간 거는 맞으니까. 자, 그러니까 70만 달러는 빼고 나머지 800만 달러에 대해서만 판단한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주가 조작 부분, 주가 조작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드러났죠. 실제로 검찰의 수사 기록에도 보면은 검찰도 1차 수사팀은 쌍방울 주가 조작, 쌍방울이 주가 조작한 것이다 라고 수사 보고서를 써요. 그랬는데 윤석열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대북 송금 사건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죠. 그리고 가짜 진술을 끼워 맞춘 겁니다. 따라서 주가 조작 혐의를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주가 조작이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스마트팜 비용 대납하고 이게 상충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양립 불가능한 게 아니라 두 개가 양립도 가능해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
어쨌거나 김성태는 북한에 돈을 주면 되는 거고, 북한은 그 받은 돈을 어떤 명목으로 들어왔든 간에 그거 가지고 쌍방울이 주가 조작하기 유리하게끔 좀 몇 마디 해주면 그만인 거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가 조작과 스마트팜 비용 요거 사이에는 상충되는 거, 상충점이 없다. 양립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또 판단 내릴 수도 있어요. 다만 뭐는 빠져나갈 것 같으냐? 주가 조작 부분하고 이재명 방북 비용은 서로 동시에 양립할 수는 없죠. 주가 조작이었다면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줬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뭐가 되느냐? 뇌물 혐의는 인정하지 못할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대납 요것만 빠져나오면은 사실상 이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가 져야 되는 책임은 거의 없다시피 해요. 마치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이 결국 이재명 대표를 배임으로 기소한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돈 받은 게 안 나왔잖아. 지금도 검찰은 계속해서 유동규를 통해 가지고 이른바 460억인가요? 예. 비자금 저수지를 자꾸 입증시키려고 하지만 그게 입증이 안 되는 순간 이미 그거는 입증이 안 되는 걸로 결론이 나버린 상태잖아요. 따라서 그거는 못 건드릴 겁니다. 근데 그걸 못 건드리면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가 불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만 그 결론이 나올 때까지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 걸릴 뿐이죠. 자, 그와 비슷한 구조가 여기서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검찰로서도 이재명 대표를 감옥에 가둘 수는 못하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더 긴 시간 이재명 대표를 괴롭힐 수는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아마 받아들일지도 몰라요. 즉, 이 상황은 딱 검찰과 법원이 타협할 수 있는, 줄타기 할 수 있는 지점이 된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애매한, 희한한 그런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비교적 좀 높아 보입니다. 아니, 이게 뭔 개소리냐고요? 예,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가 이게 개떡 같습니다. 그러니 이런 일이, 제가 이런 말 한 저도요, 정말 짜증납니다. 짜증나는데 이게 현실입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만약에 이게 다른 나라 같았다면 이거 공소기각이에요. 이거 지금 재판 더 할 것도 없어요. 공소기각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 검찰은 엄청난 후폭풍에 처하게 되겠죠. 법원 입장에서도 그 정도까지는 만들어오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판결, 이화영 부지사한테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에는 법원이 앞으로 뒷감당을 못할 거지. 예. 가만히 있겠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또 가만히 안 있을 거잖아. 그러니 법원은 그 짓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하는 짓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양형은 어떻게 되냐고요? 제가 볼 때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게 벌써 한 2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미 치러버린, 이미 살아버린 그 기간만, 감옥에 갇혀있던 기간 정도만 형이 선고되지 않겠는가. 2년 6월 정도 선고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런 말을 하는 저도 참 지금 매우 씁쓸합니다. 부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예상이 완전 틀려서 법원이 대폭 무죄를 선고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대북 송금 부분은 왕창 무죄가 나오는 게 맞아요. 쌍방울 법카를 받은,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검찰, 그것까지 무죄가 나오긴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것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한데, 다른 사람 같아서 무죄가 나왔을 것 같은데, 그것까지 무죄로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정도면은 딱 징역 2년, 3년 이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딱 그 정도만 살고 나가라는 거지. 예. 이래서 사법부는 법꾸라지라는 겁니다. 이게 법꾸라지죠. 참.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도 지금 무척 씁쓸합니다. 사법부가 살아있음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죠. 이화영 부지사가 그동안 겪었던 그 고통을 이제는 끝내고 환하게 웃으면서 걸어 나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참 마음이 아프네요. 간지폭풍님께서 즉각 외신에 알려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야당 시절에 외신 기자회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셨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뭐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더 이상 국내 언론을 믿을 수 없다면 외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그게 맞지 않을까요? 참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 기차로님께서 2년 6월 집행유예 하겠죠. 저도 대충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소정님께서는 법카 사용 안 하셨다고 하던데요. 예, 분명히 그렇죠. 그 송모씨인가 하는 사람, 그 다른 사람이 받아서 쓴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완전 무죄로 만들기는 조금 힘들어 보여요. 예, 참. 아이고, 참. 이 법리가 아니라 이런 걸로 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좀 그러네요. 예.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50분입니다.